성공 목표 금액을 한 300만 원 정도 잡고 시작을 했었는데 오픈한 지 5분 만에 500만 원이 되고 결국 펀딩하는 기간 동안 2,300만 원 조금 넘고 마감을 했었거든요. 작가한테 공방 운영이라는 건 그냥 사람이 삼시세끼 밥을 먹는 것처럼 그냥 되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작업을 하는 작가니까. 그래서 뭐 작가마다 본인의 작업 스타일들이 다 있고 또 같은 도자기 작업이더라도 필요한 기계나 설비 같은 것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공방 운영은 그냥 그 자기의 작업 스타일에 맞게 하나하나 조금씩 꾸려나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유미 작가님 같은 이제 작가를 베이스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공방이라는 공간이 굉장히 진짜 삶의 일부분이죠. 삶의 일부분을 같이 끌어간다라고 하면은 공방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저도 여태까지 10년 동안 그런 식으로 이제 공방을 운영을 했었고 저한테도 역시나 삶이었어요. 매일같이 출근해서 이 공간에서 작업하는 게 너무 행복했고 그래서 너무 재미난 작업들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상업적인 생각을 조금 많이 해서 그런지 공방 운영이라는 게 생각보다는 조금 버거울 때가 있어요. 중간에 들어가는 비용들도 좀 만만치가 않고 또 1년으로 놓고 보자면 작업을 제작하는 시기 그리고 그것들을 마케팅이나 기획하는 시기 뭐 이제 여러 가지를 나눌 수 있는데 생각보다 작업하는 시기가 이제 좀 줄게 되고 다른 마케팅이나 기획들에 쏟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사무실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은 거죠. 상업적인 접근을 하다 보면은 어찌됐든 내 인건비도 인건비잖아요. 그 인건비를 다 녹이게 되면은 수지타산이 너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제작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물론 샘플링이나 초반의 작업들 어느 정도는 제가 직접 만들어내고 있고 그 이후의 작업들은 다른 곳에서 풀어내는 방법으로 이제 이끌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공방 운영이 조금은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어딘가에서 풀지 못하는 것들을 우선은 정립하는 공간이 저한테는 공방인 거고 삶이라는 게 녹아들지 않으면 공방이 필요악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지금은 좀 하고 있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직업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하는데 보통 작업을 배우러 오시는 분들을 만나보면은 취미 활동으로 뭐 5.7 공예를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취미 활동보다는 이게 정말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으로서 작가가 살아남는 방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제가 선택한 방법은 공방을 단순히 만드는 공간이 아니라 뭐 판매도 하고 다양한 고객층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 안에서 또 새롭게 얻어지는 아이디어를 도출해서 또 새로운 작업을 만들기도 하는 공간으로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부분은 마케팅이랑 브랜딩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 공예 작가들에게는 작업만 잘해서는 조금 살아남기가 힘든 세상이 돼가지고 마케팅, 브랜딩, 영업, 대기업이라면 이렇게 팀별로 나뉘어져서 해야 할 일들을 지금은 작가들은 온전히 혼자 다 해내야 되거든요. 물론 저희는 둘이지만 실은 이런 일들은 한 명이어도 어렵고 두 명이어도 어렵고 여러 명이어도 어려운 일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전문 분야가 아니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저희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마케팅이나 브랜딩 같은 거는 좀 외부 업체에 맡겼던 것 같아요. 브랜딩 같은 경우는 뭐 도자기를 만드는 작업은 온전히 저희가 해내야 되는 게 맞는데 브랜딩 같은 경우는 아무리 저희가 머리를 써서 해내려고 해도 원하는 만큼의 퀄리티를 뽑아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전문 업체에다가 저희가 의뢰를 했고 그게 초반에 굉장히 저희로서는 큰 투자였는데 아무래도 토림도예를 쭉 평생 읽어 나갈 거라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해서 투자 생각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 그 외에 글을 쓴다던가 하는 부분들은 지인들에게 많이 이렇게 봐달라고 요청을 했었던 것 같아요. 로고나 서체 이런 거는 다 외부 업체에 맡겼고 또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저희의 포트폴리오로 남는 거기 때문에 남편이 사진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해서 본인이 직접 찍는 방향으로 가지고 가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역시나 공방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수익 창출이 일어나야겠죠. 그러면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활용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과 내가 만드는 작업들을 판매를 이끌어내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인 것 같은데, 내 작업을 사는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 어떻게 될지, 그 사람들은 과연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를 좀 연구를 한 1년 정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고객들이 거의 대부분이 남성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시를 하게 되면은 다들 관객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들이 이 작업 우리 아빠가 좋아하겠다, 내 남편이 좋아하겠다, 우리 사장님이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는 하시는데, 그럼 그들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안 온 거예요. 내가 만약에 5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가구나 음향기기를 산다고 했을 때 어디를 갈까? 연구를 많이 해봤어요. 제 고객들은 주로 옷을 맞추는 데라든지 구두를 맞추는 데, 혹은 뭐 이제 백화점, 요런 순으로 가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전시장에서 전시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주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SNS나 이제 관련된 것들의 마케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좀 찾아가는 프로젝트를 좀 진행을 했었어요. 한 구역을 정해서 구두나 양복을 맞춰주는 곳이 어디 있는지를 좀 쫙 파악을 해서 사장님들과 스피커를 놓고서는 전시를 하고 판매를 좀 해보고 싶다라고 진행을 좀 했었던 프로젝트가 좀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그래도 나름 수익 창출이나 판매를 이뤄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그것들과 달리 공예를 바탕으로 했지만 포괄적으로는 이제 미술을 하고 있잖아요. 미술이 필요한 곳이 어딘지를 조금 두들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음향기기다 보니까 각종 앰프나 스피커를 제작하는 중소기업들을 좀 두들겼어요. 그래서 그들의 홈페이지나 제품들을 좀 보면서 로고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혹은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개편했으면 좋겠다라는 브랜드들을 좀 찾아내서 그들에게 간단한 제안서나 기획서를 보내서 일을 이끌어내는 작업들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로 수익 창출하는데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공방을 시작할 때 그 창업 자금이 굉장히 어려웠고요. 그 창업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이 제품을 업체에다가 싸게 공급해야 된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창업 자금을 마련하긴 했지만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시기가 있었고, 그런 것들을 좀 극복하고자 이제 샵을 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샵을 또 운영하면서도 또 문제가 있더라고요. 혼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동생이 샵 운영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SNS를 좀 빨리 시작한 편이기도 해서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저희가 처음 공방을 시작을 하고 2-3년 정도는 그렇게 수입이 좋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죽을 것 같으면 되게 작은 소일거리들이 들어오고, 그거가 끝나갈 쯤에 또 다른 소일거리들이 들어오곤 했어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아마 작업을 그만두지 말라는 약간 그런 계시였던 것 같기도 한데, 그런 소일거리들을 시작했을 때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지금 다시 돌이켜봐도 저건 토림도의 작품이다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게끔 저희의 스타일을 확고하게 유지하는 일이었어요. 요즘에는 이제 작가들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성향도 본인의 스타일에 맞는 것들을 찾아서 구매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조금씩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것 같은데, 그런 소일거리들이 들어오는 와중에도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항상 수입의 몇 프로는 무조건 저축해두는 거였거든요. 이거를 그때부터 습관화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조금 큰 비용이 들어야 하는 설비나 예상치 못한 지출들이 있을 때 그런 거를 막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습관은 꼭 유지하면서 지키고 있습니다. 공방을 처음에 차리면서 어려웠던 거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릴게요. 공방을 처음에 낸다고 하면 역시나 공방 설비,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속과 목공을 같이 하는 설비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혼자서 다 하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이제 다양한 작가들을 한데 모으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좀 투자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 다양한 설비들이 지금 구축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혼자 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지만 힘을 모아서 극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공방 시작하면서 개인 레슨 또는 오치를 배우고자 하는 수강생들이 이렇게 뭐 단체 레슨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학교 강의를 통해서 수입원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좀 극복할 수 있었던 편이었고, 중간에 제가 창업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하는 청년 창업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운영할 수 있었던 비용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좀 도움을 받았던
있고 그것들이 바탕이 돼서 뭐 제품을 만들고 판매하다 보니 그런 부분들은 차츰차츰 나아지는 편이었습니다. 저희가 원래 작업실을 찾아와서 구매를 하게끔 많이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는 비대면 시대다 보니까 작업실로 오는 손님들을 다 막았어요. 그리고 그에 맞게 이제 홈페이지에서 구매를 하실 수 있는 분량을 더 늘렸거든요. 뭐 이전에도 홈페이지 판매를 하고는 있었지만 아무래도 도자기는 그 모든 디테일을 다 사진이나 이런 걸로 담아내기가 어려워서 조금 피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그런 걸 더 늘리게 됐고 또 종종 받는 질문인데 요즘에 원래 창업을 준비하고 있었던 친구들인데 지금 시기가 이러니 안 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질문을 저한테 가끔 해주시는데 저는 오히려 요즘 같은 시기가 기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특히나 공예 같은 분야를 보면 되게 액티비티한 취미 활동을 가지시던 분들이 이제 하실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이런 취미 활동을 찾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니즈를 파악을 해서 조금 새로운 아이템을 구상을 하면 요즘같이 뭐 이렇게 임대료도 조금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시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김유미 작가님 말씀에 좀 동의를 해요. 1인 세대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본인만의 소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취미 생활도 좀 많이 찾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음향을 듣는 시간도 사람들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도 통계적으로도 보면 코로나가 오고 음향 시장이 거의 2배 이상 늘었다고 해요. 사람들은 취미 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데 지금은 이제 남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취미 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 지금 아직 출시하진 않았지만 본인이 받아서 어느 정도 본인의 스피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키트도 지금 기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상품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앞에 두 분 말씀하신 거와 같이 동의를 하고요. 제가 그 예전부터 온라인 숍을 운영하고 있어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 부분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판로가 조금 변경이 되면서 온라인 쪽으로 인스타라던가 유튜브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품을 홍보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17년도에 와디즈에서 펀딩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와디즈라는 펀딩 플랫폼이 크지도 않은 때였고 다기를 작업한다는 작가가 펀딩이라는 걸 한다는 게 되게 없었던 일이어서 조금 센세이션했던 일인데 실은 그 펀딩을 했던 이유는 와디즈가 IT 쪽에 강한 펀딩 플랫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IT라고 하면 어쨌든 차를 마시는 문화나 예술 뭐 이런 거랑은 반대의 결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오히려 테스트하기에 좋은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성공 목표 금액을 한 300만 원 정도로 잡고 시작을 했었는데 오픈한 지 5분 만에 500만 원이 되고 결국은 2주 펀딩하는 기간 동안 2,300만 원 조금 넘고 마감을 했었거든요. 되게 운이 좋았던 게 TV에서 효린의 민박을 방영을 하면서 또 사람들이 차에 대해 관심도가 높아졌었던 때랑 딱 겹쳐서 그런 것도 있긴 한데 나중에 후기를 보니까 그냥 예뻐서 샀는데 예뻐서 사고 보니 쓰기 위해서 차를 마시게 됐다라는 얘기도 있고 다기가 이렇게 모던한 줄 몰랐는데 이런 것도 있구나 해서 관심이 생겨서 구매를 하셨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좀 어린 나이에 다기라는 걸 작업을 하고 페어에 나가면 항상 듣는 얘기가 너네가 만드는 거는 다기가 아니다 라는 말부터 차 공부를 좀 하고 이런 걸 만들어라 라고 조언 겸 해주신 말씀들이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만드는 작가가 바로 들으면 상처되는 말이라서 좀 흔들리는 와중에 진행을 했던 일인데 다행히 또 젊은 층 사이에서 이제 이슈가 있었고 꽤 크게 성공을 해서 우리가 틀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니었구나 확신을 얻었던 계기였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과거 어렸을 때 전 세계적으로 3대 디자이너라는 카림 라시드라는 디자이너를 굉장히 존경을 했었어요. 그분이 이제 국내에서 카림 라시드 전을 한다고 해서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가 이제 전 세계를 돌면서 그 나라에 가서 본인의 머리를 두상을 크게 만드는 프로젝트를 매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두상 안에 그 안에서 이제 본인이 만든 음악이 나왔으면 했고 이제 그런 프로젝트들을 하는데
어느 곳에서도 그 여러 가지 원하는 것들을 충족시켜줄 만한 곳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예술의 전당 측에서 이제 음향과 나무를 같이 다루는 작가가 있어서 한번 만나봐라라고 해서 미팅하고서는 이제 코업 작업을 같이 하게 됐어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나무와 금속과 이제 음향을 같이 다루다 보니까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다닐 수 있게 나눌 수 있게 설계를 하고 제작을 해서 성황리에 전시를 마쳤었고요. 카림 나시드는 이제 매년 한국에서 만들어진 결과물을 가지고 전시를 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뜻깊었던 프로젝트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공예를 시작할 때에는 우칠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좀 많이 대중화가 돼서 다양한 분들이 뭐 작업을 하고 있고 제 작업을 보고 뭐 되게 많은 영감을 받았다거나 뭐 그런 분들을 많이 봬요. 그리고 학생들한테도 선생님 작업을 통해서 정말 우칠 작업에 관심을 갖고 있고 또 뭐 배우고 싶다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되고 있고 뭐 헛되이 살지는 않았구나, 작업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되게 손님들한테 감사한 것 같은 게 제가 손님들 중에서 유독 좋아하는 유형의 손님들이 있는데 가족 단위로 오는 손님들이에요. 그래서 뭐 엄마가 차를 마시다가 이 문화가 좋아서 딸을 데리고 온다던가 아니면 딸이 차를 마시는데 좋아서 부모님을 모시고 온다던가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 본인이 좋아하는 어떤 것을 본인만 즐기는 것에 끝내지 않고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오고 한다는 모습이 되게 보기 좋아서 유독 되게 더 잘 챙겨드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저는 문화가 퍼지는 게 이런 것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오히려 그런 분들에게 더 감사함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 작업을 도와주는 분들한테 너무 감사하게 항상 느끼죠. 또한 공방을 같이 운영하는 식구들 또 이제 여태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기도 하고 학교 후배들이 이제 학교 수업 없을 때 와서 많이 도와요. 그래서 후배들한테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제가 혼자 작업을 하다가 동생이 이제 마케팅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도맡아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생한테 가장 고마움을 느끼고 있고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